네, 한국 영화가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 국제영화제에서 트로피 2개를 들어올리며 새 역사를 썼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그리고 브로커의 송강호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건데요. 3년 전 황금 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에 이어 한국 영화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였습니다. 관련 소식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네. 좀 전에 새벽에도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감독상 주인공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을 받았어요. 지금 공개 직후부터 사실 외신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거든요. 네. 굉장히 수상 기대감을 높여왔었는데 어떤 부분들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았을까요? 네, 헤어질 결심이 공개된 직후에 예. 항상 이제 그 데일리 그 잡지들에서 그 평론가들이 별점을 매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사실 이제 평론가들이 매기는 별점과 또 심사위원들은 또 평론가가 아니라 배우나 감독들로 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예. 사실 그 결과가 달랐던 적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봤었는데요. 다행히도 심사위원들의 평가도 엇갈리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작품은 사실 박찬욱 감독의 이전 작품들보다 훨씬 뭐 폭력성이라든가 어떤 뭐 배드신도 없고 어떤 그런 격정적인 멜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극적인 장면들은 많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격조 있는 그런 멜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범죄 수사물 또 스릴러의 어떤 외피를 쓰고 있지만 예. 이제 그 박해일 씨와 또 상혜희 씨가 주연을 맡은 그 두 인물들의 어떤 감정의 교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박찬욱 감독만의 색깔로 영상 미학으로 잘 풀어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높은 평점을 받았다고 하니까 저도 빨리 보고 싶은데요. 박찬욱 감독의 수상 소감도 저는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박찬욱 감독님 소감도 사실 이전까지 우리 한국 감독과 배우들이 해외 무대에서 수상을 할 때마다 그 수상 소감들이 많이 화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만큼 참 멋있었는데요. 또 저희는 이제 감동적으로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코로나가 그 장벽을 또 쌓는 그런 계기였지만 또 모두가 같은 문제로 공감할 수 있는 전 세계인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라는 어떤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소중함을 다시 한번 네. 일깨워준 그런 계기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같이 그런 어떤 문화들을 지켜나가길 원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뭐 그동안에 OTT에서 하는 영화와 드라마들에 많이 관객들이 옮겨갔고 거기에 이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엔데믹을 좀 맞이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상을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은 전 세계 영화인들과 관객들이 굉장히 공감을 살 수 있는 예. 그런 멘트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빼놓을 수 없이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런 스태프들과 네. 또 배우들에게 또 영광을 돌리고 또 수고했다고 얘기해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세계에 대한 울림을 전해줬는데 사실 이번 박 감독의 칸 영화제 본상 수상이 3번째거든요. 개인적으로는 3번째고 감독상이 이제 한국인으로서 받기에는 20년 전인 임권택 감독이 받았었죠. 이번에 세운 기록과 수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박찬욱 감독님은 뭐 깐느박이라는 그런 애칭과 예. 별명으로 이렇게 불릴 정도로 칸이 사랑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정말 뭐 명실공히 그 별명의 애칭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번의 그 경쟁 부문 진출작 중에 3번을 이렇게 수상을 그렇습니다. 하게 하게 되면서 사실상 뭐 각본상도 물론 있곤 하지만은 뭐 감독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 중에서는 이제 황금 종려상을 그것만 남겨놓고 있다고 봐도 뭐 과언이 그렇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요. 뭐 지금까지 뭐 다르덴 형제라든가 또 켄 로치 감독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거장의 입지를 굳혀 오게 된 것은 칸 네. 영화제에 계속해서 초청되면서 그 작품들이 주목받았기 때문이거든요. 박찬욱 감독 요번에 이제 4번째 초청이었는데 3번째 수상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또 그 칸에서의 활약도 더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더 이 감독이 이 지금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수많은 상업 영화들 속에서 관객들에게도 사랑받지만 또 봉준호 감독님처럼 또 작품성으로도 인정받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 가치가 이제 부여되는 그런 수상이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말씀처럼 이제는 다음에 우리가 가져갈 황금 종려상, 이번에는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작품이 수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한국 작품이 두 작품이나 또 경쟁 부분에서 그쵸. 이렇게 수상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질문을 던져주시는 게 정말 평론가로서는 굉장히 기쁜데요. 감사한 일인데요. 사실 이 루벤 웨스틀룬드 감독은 또 세계적인 거장인데 2018년도에 더 스퀘어라는 영화로 또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불과 몇 년 만에 지금 그것도 이제 중간에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수선한 그런 일들 그 어떤 해들이 좀 넘어간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또 빨리 다시 한번 황금 종려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거든요. 예. 네, 그것은 정말 이제 작품으로서만 이것을 이제 평가한다라고 시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봉준호 감독이 2019년도에 기생충으로 상을 받았지만 또 네. 머지않은 그렇죠. 네, 시일 내에 또 그런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또 열어준 시상이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려상은 한국이 또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조명해 보겠고, 지금 송강호 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우 송강호 씨도 브로커를 통해서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했는데, 지금 이게 겹경사인 게 한국 감독이 수상을 하고 또 그리고 한국 배우가 수상을 하니까 칸 영화제에서 지금 2관왕을 달성을 했거든요. 네. 어쨌든 이런 경우가 처음이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특히 또 이제 남자 배우들이 또 해외 무대에서 상을 받는 경우가 좀 드물었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나 반가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그 두 편의 영화가 경쟁 부분에 또 올라가면서 네. 네, 수많은 국내 매체들이 또 칸으로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수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고, 저도 이제 영화가 오픈되기 전부터도 송강호 씨의 나무주연상 수상 가능성을 또 물어오는 그런 매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마다 조금 곤란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연기력이야 사실 거기에 이제 출연하는 배우들이 송강호 씨는 물론이고 굉장히 다들 뭐 쟁쟁한 배우들이고 뛰어난 배우들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다. 이제 예. 이렇게 전문가로서는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정말 기대대로 이렇게 이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송강호 씨는 오랫동안 칸의 문을 두들겨 온 그런 배우였었고, 본인이 출연했던 그 영화를 돋보이게 하고 또 감독들을 수상하게 만들고 또 이제 상대 배우를 수상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배우였는데, 이번에 드디어 본인이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배우 송강호 씨도 칸이 사랑한 남자라고 네. 이렇게 일컬어질 정도로 자주 갔거든요. 뭐 네. 당시에 2007년에 전도연 씨가 수상할 때도 그 미량에 같이 이제 출연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인연이 깊은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수상한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의 이제 현지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소감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저희 함께 보고 오실까요? 이게 그냥 같은 영화로 우리가 왔다면 같이 받기 어려웠을 거잖아요. 한 영화에 감독상, 주연상을 잘 주지 않으니까 그냥 따로 와서 이렇게 같이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밌어요. 배우님. 저는 뭐 사실 박찬욱 감독님하고 오랫동안 작업을 했던 배우이고, 또 뭐 칸에서도 박쥐로의 뭐 심사위원 상도 받으셨고, 또 그래서 참 남다른 감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브로커라는 영화로 상을 받았지만, 다 같이 받은 같은 식구들이 같이 받은 느낌 때문에 더 뿌듯하고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영화계 두 거장이 다른 작품에 출연했기 때문에 두 개의 상을 휩쓸 수 있겠다. 너무 멋있는 말이기도 한데 네. 애국심이 끌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송강호 배우는 칸에서 자주 봤었잖아요. 칸의 네. 남자라고도 많이 불렸기도 했고, 어떤 인연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송강호 씨는 뭐 괴물을 시작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 예. 미량이라는 영화로도 칸에 그 자신의 작품을 선보였었고요. 그렇습니다. 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박쥐, 또 기생충, 또 비상선언 뭐 이런 작품으로 계속해서 이제 칸의 무대를 밟았는데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 이제 브로커가 국내에서는 아직 선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내일 모레 이제
시사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보면 더 이제 확실해지겠지만 이 브로커라는 작품에서의 연기는 물론이지만 사실 그동안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또 뛰어난 배우들 중에 손꼽히면서도 한 번도 이제 칸에서 상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송강호라는 배우가 써내려간 또 칸의 역사가 있잖아요. 또 박쥐도 상을 받았었고 본인이 출연한 작품들을 계속 상을 받게 만들면서 여기까지 온 데에 대한 어떤 그 공로를 또 치하하는 그런 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영화 브로커는 조금 재미있는 게 일본인 감독의 한국 영화잖아요. 그 점도 네. 재밌고. 26일에 이제 칸 경쟁 부문 공식 초청작으로 이제 상영이 됐는데 이게 상영이 끝나고 나서 12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았던 것이 또 언론에 조명이 됐거든요. 근데 네. 또 다만 평단의 호불호가 좀 크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사실 뭐 기립박수의 분수로 한다면 아마 네. 이 브로커가 황금종려상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말이 12분이지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사실 한 30초만 박수를 쳐도 네. 길게 느껴지는데 기생충 때도 한 8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브로커가 처음 상영됐을 때 사실 굉장히 그 원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들이 갖고 있는 그 소소한 드라마를 통한 어떤 휴머니즘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돋보였고 예. 그런 부분에 감동을 받은 그 기자들 그리고 평론가들은 굉장히 이제 좋은 반응을 보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보여줬던 작품들에서는 약간의 그 윤리적인 딜레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기가 이제 브로커의 손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또 어떤 물건 취급하면서 이렇게 좀 팔게 되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불편함이랄까요? 이런 네. 것들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평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만큼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깊이는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 네, 참 세계적인 영화인들이 우리 영화를 보고 12분 동안 기립박수를 쳤다는 점이나 또 이번 영화제에 우리 영화 5편이나 출품했다는 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한국 영화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참 K 콘텐츠가 참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외신에서 접하면서도 정말 이것이 10년 전에 가능했었던 네. 일인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근데 이러한 어떤 기대가 높아지면 사실 그 기대치에 부합하는 작품들이 선보이지 못했을 때 또 실망감도 커지고 또 뭔가 과대평가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올까 봐 굉장히 또 마음을 졸이게 되는데 예. 다행히 또 이번에 이렇게 두 편의 경쟁 부문 출품작들이 다 상을 받게 돼서 좀 그런 우려를 씻어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칸 영화제가 이렇게 끝나게 됐고 앞으로 뭐 베를린이나 이제 베니스 영화제까지도 한국의 수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영화 소식으로 돌아와서요. 저희가 범죄도시 2가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네, 봤습니다. 네, 직업이라서. 이렇게 지금 출연한 저도 봤으니까 3명이 다 볼 정도로 흥행이 좀 강풍을 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00만 관객을 돌파를 했거든요. 이게 2019년 영화 백두산이 500만을 돌파한 이후에 882일 만이에요. 뭐 코로나도 중간에 있었지만 인기 비결은 어디에 있으실까요? 네, 일단 범죄도시 1을 보신 분들이 정말 기대가 높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동석 씨의 캐릭터라든가 예. 뭐 애드립 같이 치는 그런 대사의 맛이라든가 또 멋진 액션 장면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범죄도시 하면은 떠오르는 게 1편 하면 떠오르는 게 윤계상 씨의 캐릭터잖아요. 네, 정말 매력적인 악당인데도 참 매력적으로 그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그 인상적이셨을 텐데 범죄도시 2에서도 아마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흥행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5월 18일에 개봉했는데 지금까지 589만 명이 봤습니다. 사실 뭐 이런 속도라면 그리고 이런 흐름이라면 1000만 명도 지금 가능할 것 같은 그런 흐름이거든요. 범죄도시 2도 역시 그 입소문이 뭐 전편보다 더 재밌게 봤다라는 그런 관객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전편에서 재밌었던 제가 짚어드린 그런 포인트들을 더 극대화시킨 오락 영화다 이런 어떤 소문을 타면서
지금 계속해서 순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1000만 관객이라는 말을 듣기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또 500만에 벌써 열흘 만에 넘어선 범죄의 도시 2까지 있고 또 6월에 기대작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선거 날이 또 이제 쉬는 날이다 보니까 네. 네, 그때 이제 개봉하는 작품들이 있는데요. 사실 아. 외화로는 주라기 월드, 예. 네, 도미니언이라는 작품, 이 주라기 공원 시리즈 하면은 뭐 어떤 이미지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예, 그런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는 작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영화로는 카시오페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이 작품은 이제 안성기 씨, 서현진 씨가 주연을 맡았는데 치매에 걸린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딸을 돌봐야 하는 아버지의 어떤 심경이 절절하게 그려져서 사실 이제 손수건을 꼭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작품이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소개해드렸던 브로커라든가 헤어질 결심도 다 6월 달에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네, 브로커는 또 바로 이제 6월 8일에 개봉일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수상과 함께 더더욱이나 이제 관심이 높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녀라는 작품도 원래 1편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죠. 네, 김다미 씨가 또 그 몇 년 사이에 또 더 큰 배우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마녀 2가 또 6월 달에 개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작품에는 사실 이제 김다미 씨는 주연을 맡진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네. 식으로 또 출연을 하실지도 이제 궁금한데 뭐 이 작품도 이제 마녀라는 그 작품은 좀 세계관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또 확장하고 깊이 들어가는 뭐 그런 작품으로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6월 극장가도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